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Genetic Variance Associated with, 신장 어떤 abnormality의 지표를 제네틱 지화학 스터디를 통해서 알아낸 연관성에 대한 페이퍼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RI에 처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한 인덱스는 다른 것 같고요. 먼저 여기서 이제 설정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RI 처방을 이제 기술 설정을 하였는데, 그 환자분들이 이제 스키조 환자들이랑 바이폴라 디스오더 환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 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대 항정신병 약이 뭐 올란자핀이라든지 뭐 아르비프라졸 이런 약들과 모드 스테빌라이저인 뭐 알프라졸람, 시타피올람, 뭐 무슨 세팅 계열 약들을 이제 같이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작용하는 가장 큰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가 뭐 체중 증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술된 2세대 항중식병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SSR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자의 어떤 라이프에 영향이 클 만한 어떤 부작용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 논문 선택한 이유가 어떤 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연관을 짓는 그 관점이 되게 흥미로워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SS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키조나 이제 바이폴라 환자들한테 처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카디오볼릭 에펙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양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였는데, 뭐 LDL 수치라든지 HDL 수치, 그 다음에 TG 수치라든지, 그리고 BMI 인덱스를 이용해서 임상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SSRI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진들은 되게 다양한 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여기 페이퍼에서 인트로덕션에 설명한 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뭐 마오A라든지 ABCB1 진, 뭐 HTR2A라는 진들이 있었고, 이런 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gastrointestinal adverse reaction,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진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관련 연구와 즉 심혈관계 질환과 이 SSRI 처방과 관련된 연구의 리센트 스터디를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ISPS 샘플과 스타디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연구와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ISPS 연구 같은 경우에는 SSRI들을 한꺼번에 멀티플 SSRI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시타프롤람만 쓰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어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들의 데이터들이 좀 더 서브 그룹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구의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netic variant들이 SSRI induced cardiometabolic 부작용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양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SSRI 세럼도 이제 환자들한테 채취를 해서 이제 세럼의 농도와 연관성까지 파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터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1981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였으나 중간에 PC 컨트롤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총 1180명의 서브젝트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전체 지놈 타입이 1180이고, 이제 246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제 20% 정도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SSRI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 되는 환자들이 이제 블러드 샘플을 모두 채취를 하였고, 이 블러드 샘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샘플을 채취하는 어떤 시간이나 약의 투여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침에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하여서 어떠한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LDL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HDL, 뭐 TG,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같은 경우를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처방되는 SSRI의 어떠한 그 약들에 대해서 처방되는 농도가 다 다르니까 그 농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그 치료 농도의 가장 평균값으로 나눠져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세럼 드럭의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divide the middle value of the same drug reference interval로 이제 나눠줬는데 아래와 같은 인터벌을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제 농도에 따른 편차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DNA 지노타이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싱진이 5% 초과, 뭐 MAF, 뭐 하디오 마인 베르크를 다 만족을 하는 진들을 이제 QC 컨트롤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레벨 컨트롤로는 이제 뭐 개인 간의 뭐 인종별 연관성이라든지 뭐 앤세스트리, 뭐 조상 그런 어떤 지표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였고,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F% 미만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파이널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이제 채취된 어떤 세럼 샘플 중에서도 이제 미싱 데이터가 발생했을 경우 그거 임퓨테이션은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제 제시해왔듯 그 환자별 나이와 연령에 대한 표준 용량으로 임퓨테이션을 실시했다고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IS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으며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플랭크 리니어 레귤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실리코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UMA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펑셔널 매핑이라든지 진실 에너지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마그마라는 거를 이용해서 뭐 티슈 스페시픽 애널리시스도 이제 진행이 되어 있다고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13개의 와이드 시그니피컨트,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 있는 어떤 지표들을 발생을 하였는데, 아래 표에서 이제 굵은 글씨로 이제 표시된 13개의 어떤 변이들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3개의 변이들은 총 보시면 were located in 4 distinct genomic loss니까 4개의 어떠한 로스의 존재를 한다고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결과를 말을 했는데요. 이 4개의 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인지는 제가 좀 다음 슬라이드나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QQ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예측치와 어떠한 결과의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또 파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서큘러 맨하탄 플롯을 그려서 전체적인 어떤 염색체에 대해서 모든 맨하탄 플롯을 동그랗게 그려서 지하 스터디를 행한 걸 보았고, 안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안 보이는데 뭐 지표가 BMI, 그 다음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 HDL, LDL, 그냥 토탈 콜레스테롤, 이 지표로 표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로스 중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태그 스닙을 여기 오른쪽 맨하탄 플롯으로 다시 그렸는데요. 이제 가장 변이가 많이 보인 것은 제가 제일 첫 번째 단락에 표시한 SNPRS 14로 시작하는 이 변이입니다. 이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번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어디에이션 몰리큘로서 세포와 세포 간의 어떤 그러한 연접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어디렉션에 관련된 어떤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11번 염색체 내에서의 다른 태깅 스닙을 또 발견을 했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KIA라는 유전자에서 발견된 스닙, 그 다음 같은 경우에 다른 스닙, 이렇게 총 4개 유전자에서 발견된 어떤 스닙들을 연구자들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스닙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 뭐 LDL이라든지 뭐 BMI라든지 뭐 HDL이라든지 이 연구자들이 초기에 잡았던 어떠한 그 카디오 평가를 위한 어떤 양적인 그런 지표 관련이 있는 유전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또 다양한 DDD, 아까 말씀드린 그 DDD가 약물 농도로 이제 표준화된 어떤 그런 지표를 통해서도 이제 또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석 바리언트 이제 p-value가 이 정도에는 이제 LD도 이제 평가를 하였고요. 진매핑 같은 경우에는 퍼지션 진매핑을 통해서 이제 4개 유전자의 아까 14개의 스닙들을 다 태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로마틴 인터랙션 매핑을 통해서 뭐
이걸 통해서는 이제 10개의 진들을 이제 DNA와 DNA 사이의 인터랙션을 분석을 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된 진들이 어느 세포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는지도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30개 브로드한 티슈 타입과 이제 53개 스페시픽한 티슈 타입에서 이 진의 익스프레이션 레벨을 발견을 했는데,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발견된 어떤 기관들이 이제 에스파거스나 컬런이라고 말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의 이유에서는 뒤에 있는 디스커션에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설명은 뒤에서 추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인데요. 디스커션에서는 이 연구자들이 13개의 이제 인터랙션을 발견을 했으며 각각의 발견된 이 4개의 진 러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처음 앞서 말씀드린 NKM1 같은 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포 간 연접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다음 스키조에서 가장 탑 캔디데이트 진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이제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길래 이 아스테로스클레로시스를 이제 증진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혈관 내피세포를 연접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 혈관 내피세포가 이제 혈액 속으로 잘 유출이 되어서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진으로는 키아 진이 있었는데요. 이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진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PT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I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GPCI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잭스텟 어떤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인데, 이것 또한 이제 BMI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스터디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초반에 생각했던 거와는 이제 리절트가 잘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약물적인 농도를 맞춰서 약물적인 농도와 그 아웃풋이 좀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큰 그 SSRI 처방과 어떤 진 스터디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다양한 서브 그룹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뭐 스키조 환자 따로, 바이폴러 환자 따로 이렇게 서브 그룹 스터디에서도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연구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자기 자신들의 연구의 강점은 인구적으로 이제 동등한 어떤 퍼퓰레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인종별로 어떠한 거를 차이를 줄였다. 또한 using SSRI 컨센트레이션을 이용했다라고 밖에 서술이 안 돼 있었고, 한계점으로는 이제 커저리티가 약간의 그 연관성이 없다. 그냥 연관이 있다만 밝혀냈지 이게 정말 커저한 이펙트를 주냐에 대한 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고, Functional Static Association Between 이거 통계적인 어떠한 그런 모델링밖에 못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임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이 없어서 이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기능적으로 연관이 있을지에 대한 한계점. 또한 이 SSRI 샘플을 채취하는 거에 일단 근본적인 한계점이긴 한데, 샘플의 농도가 아무리 오전에 채취했다고는 하지만 환자들마다 워낙 그 농도가 달라서 이 자료의 부정확함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 보시면 이제 여러 요인들 중에서 이제 젠더리나 에이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여를 안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본인들이 이 페이퍼 이전에 낸 페이퍼에서 그러한 요인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런 부수적인 어떤 팩터들은 이제 무시를 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